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KF-21의 실체가 공개된 직후 그 성능이 기존에 알려진 정보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임이 확인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큰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동안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분담금을 볼모로 삼아 타국과의 이중협상 체결하는 등 한국 정부를 난처하게 만든 행위에 대해 이것이 결정적으로 최종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역으로 한국과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된 인리는 결국 민관합작으로 모든 사업 분야에서 한국의 마음을 돌릴 정책들을 남발을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기업들을 밀어내면서까지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KF-21 출고식 직후 프라보워 인리 국방장관은 한국 측에 다급히 양자회담을 요청하며 KF-X 사업을 비롯 방산 분야질 협력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KF-X 사업 분담금 미납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들은 인리의 행보에 대해 일종의 태도 변화를 가장한 또 다른 관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졌는데 놀랍게도 이는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람의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 8,30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약 120대를 양산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생산 비용까지 감안하면 총 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됐기에 인도네시아는 이중 20%에 해당하는 1조 7,300억 원가량을 분담하기로 약속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작 2,270억 원만 납부했을 뿐 지난 2019년 1월 이후 지급을 무기한 고려했는데 전문가들은 그 이유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난 때문으로 추정했지만 인도네시아 측이 계속적으로 미국의 F-15기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구매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자 KF-X 사업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죠. 이에 한국 정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와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하는 한편 KF-X는 아직 생산 단계라 전략화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인리 측에서 보도된 전투기 교체설은 그저 당국의 계획에 따른 당장 전력화에 필요한 전투기 구매의 목적이 있다고 두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묘한 뉘앙스의 발언을 흘려 인리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굳이 공동개발이 아니더라도 KF-X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위사업 총사업단장은 지난 2월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에서 열린 KF-X 재기 공개 행사에서 인도네시아가 코로나 사태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양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고 설사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이 무산되더라도 KF-X 사업이 끝까지 못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저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선을 그은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즉 인리 측이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계약 조건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는 순간 향후 업계들 이익을 감안하면 인리 측의 부담금 따위는 그저 소액에 불과하다는 일종의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뒤늦게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으며 다급히 한국의 모든 것에 협조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 스스로가 한국의 식량 기지화가 되겠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JSK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의 93만 헥타르에 대한 개발 및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는 소식을 긴급 타전했는데 93만 헥타르라는 것이 서울시 면적 6만 헥타르의 15.5배이자 한국 전체의 논면적인 104만 헥타르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규모였기에 전 세계 언론들은 이것이 인리 정부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라며 자신들 또한 적지 않게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토지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로 무엇보다 식량 자금률이 27%밖에 되지 않는 한국은 그 타겟책의 일환으로서 해외의 식량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는데요.
무엇보다 한국 외에 일본과의 계약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KFX 사업 성공의 파급력 하나가 일본을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만들 만큼 대단했다는 분석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광산이나 자야프라, 신도시 개발, 신항만 개발 등도 포함돼 있지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 먼저라며 돈이 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옥수수를 재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우선적으로 JSK는 파푸아주 캐론군에 2만 헥타르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인허가 또한 거의 마무리 단계라 전하며 조만간 본격적인 식량기지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미정부 측은 파푸아주의 황무지를 개간의 옥토로 가꾸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라며 한국의 농업 기술력이 파푸아주의 토지와 주민들의 노력이 합해지면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 한국은 안정적인 식량 기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파푸아주 주민들은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되어 양국이 윈윈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알렉스 헤세겜 주지사는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파푸아주로 날아온 한국 방문객들에게 극진한 환대 의사를 밝히며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 파푸아는 자원은 풍부하지만 가난한 지역인데다 스스로 발전시키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수수람 없이 밝히며 식량 자원 생산을 함께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해당 사업의 파트너가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식량자금률이 30% 이하인 한국밖에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언제 어느 때 식량위기가 닥쳐 국가적 위기 사태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 국가의 미래를 해결하는 중요한 시발점이오 누리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식량위기에 대응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진 좋았으나 이후 이상한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측이 KFX 사업 참여 주관으로 식량기지와 관련 차관 정보를 제공했다는 검증되지 않은 뉴스가 흘러나온 것. 이에 방사청은 즉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KF-21은 국산 전투기 플랫폼이 출시된 이후 국산 무장기술 관련 복합체계 스텔스 성능 보강 등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린 개발 상황에서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폄훼를 지속하고 있는 일부 언론 보도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확인 결과 이 같은 루머의 근원지가 한국 내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분담금 협상에서 온갖 치졸한 행태들을 부려온 인미가 의심스러운 건 당연했고,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인미 정부에서 자신들이 얼마만큼 한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어필하겠다는 목적으로 유출시킨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죠. 한편 그 시각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방산 식량기지 사업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담의 행사도 열렸습니다. 인미 측의 해양투자조정부와 정부와 투자조정청 핵심 인물 모두가 모인 이날 행사에서는 루후이 판자이탄 장관과 바흐릴 라하달리아 청장을 주축으로 재무부 보건부 주요 관리들이 참석해 한국과 한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투자 장려책을 설명했는데요. 이들은 한국 투자자들과의 첫 번째 소통 기회를 얻게 돼 더없이 기쁘다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투명성을 강화해서 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은 물론 노동법 등 70여 개의 법률 1200여 개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일자리 창출법, 일명 옴니버스 법안을 즉각 마련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했다는 등 한국 투자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죠. 이에 한국 측은 두루뭉실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리스트를 제공하라며 인도네시아를 압박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 기업인과 교민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단기 체류 비자 소유 외국인 접종을 허가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한국 투자자들은 국가의 손님인 동시에 비즈니스 외교관으로 간주해야 되지 않냐며 일침을 놓기도 했는데요. 더불어 자카르타 외곽 베카시에 완성차 공장을 설립한 현대자동차 측은 시험 생산을 거쳐 올 말부터 내연 기관차를 생산할 계획이었기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긴다고 운을 떼며, 다만 전기차 사업 분야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정부의 각 기관이 모범적으로 먼저 상품을 구매해주고 추가적으로 전기차용 충전기 등을 주요 건물과 아파트 상가 등에 법적으로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한국 측의 요구 조건을 살펴보면 인리의 입장에서 단기간에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많았고 무엇보다 이를 일방적인 자체 부담으로 해결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인리 측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등 과거에 없었던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여 내부적으로 괜히 짠기를 부렸다가 한국의 전략에 완전히 말려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인리가 정신을 차려 개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또 언제 헛소리를 할지 모르니 이번엔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않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